자, 26번은 공짜죠? 이거 틀리면 죽어야 돼, 진짜. 이거를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테이블을 줬잖아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멀이나 바이노미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때 지금 mean number of people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 여기를 px 이렇게 잡았을 때 expected value를 구하라는 거예요. expected value는 sigma xpx죠? 즉 1 곱하기 0.56 더하기 2 곱하기 0.28 더하기 3 곱하기 0.08 더하기 4 곱하기 0.06 더하기 5 곱하기 0.02. 네, 그러면은 여기 0.56 더하기 0.56 하면은 1.12 더하기 0.24 1.36 더하기 0.24 1.6 더하기 1 1.7 되겠죠? 더하기 0.1 답입니다. 혹시나 이제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으니까 베리언스 구하는 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자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시그마 여기서 구한 이 expected value를 그냥 mean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mean number of people 했는데 뭐 말만 expected value 한 거니까 그러면은 x-mu 제곱에 px를 각각 곱한 애들을 베리언스로 계산을 하고요. 당연히 뭐 시그마 x 같은 경우에는 루트 베리언스죠. 또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시그마 x 스퀘어드 px를 구한 다음에 이 위에서 구한 mean을 제곱해서 빼도 똑같이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알아놓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27번은 익스페리먼트에서 어떤 랜더마이즈 블록 디자인이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블록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 예상되는 결과값이 다른 두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두통약을 가지고서 실험을 한다고 쳤을 때 뭐 남자가 먹는 거랑 여자가 먹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라든지 뭐 여기서는 뭐 나도 사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는데 어떤 그냥 투 트리트먼트잖아요.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냥 트리트먼트 효과 뭐 두통약이 누가 더 잘 됐느냐를 40살 밑에랑 40살 위에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이제 40 이상은 40 밑에 뭐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트리트먼트가 있어서 트리트먼트 A, B를 뭐 하나는 빨간 약 주고 이건 파란 약 주고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블록 디자인 말고 여기서 랜더마이즈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랜덤은 중요한 요소인데 라는 말은 요 40살 밑에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트리트먼트 A를 받고 어떤 사람이 B를 받을지는 랜덤리 셀렉트 하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50명 50명 이렇게 나눠서 트리트먼트를 가한다고 쳤을 때 누가 여기 들어가고 누가 여기 들어갈지는 랜덤하게 뭐 그냥 이름 적은 거 종이 놓고 제비 뽑기 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게 랜덤라이즈드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예상 결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 그룹을 나누는 거를 블록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트리트먼트를 따로따로 주는 거를 랜더마이즈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될 만한 걸 찾아보죠. 넘버 오브 서브젝트가 달라야 된다. 뭐 이거는 같아도 되고 뭐 굳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네. 또 이게 맞는 말이죠. randomly assigned 됐다
라고 하는 말이 랜더마이즈드 디자인에 들어가는 얘기고요. 나머지도 또 딱히 맞는 말들이 없죠. 매치 페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트리트먼트 A를 받고 그 다음에 B를 또 같은 사람이 받아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원 블락이 트리트먼트 하나를 받고 다른 거는 또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서 반반 나눠서 트리트먼트 A, B를 각각 받아야 되는 거고, 명확한 답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28번은 단순 프로버빌리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옐로우, 레드, 블루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이그젬플이고요. 그러니까 블루 페이스가 나오고 싶은 건데 지금 네 번째에 나오게 된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 레드가 나올 확률이 P 레드가 3 over 8이 될 거고요. P 옐로우가 3 over 8이고 P 블루가 앞 글자만 따면 되는데 굳이 막 다 썼죠.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최소 2번, 그죠? 파란색이 나오기 전에 최소 2번이 딴 거가 나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라는 건데, 잘 생각을 해봐요. 블루가 나오기 전에 뭐 최대 몇 번까지 다른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운이 나쁘면 무한계예요. 그죠?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번의 횟수 안에 어떤 게 등장한다라는 걸 보장을 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카드팩을 깐다고 해가지고 응? 뭐 100개 까면 손흥민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네, 난 소리고요. 어쨌든 몇 번이 최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나올 확률 이런 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t least 2 times를 해석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러면 P 만약에 X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하나 정의를 해보죠. X는 number of 뭐 times before number of other colors before blue? 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 전에 몇 개 나와야 되는지 라고 합시다.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PX는 0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블루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8분의 2예요. 한 번에 블루가 나왔으니까 그 전엔 블루가 없고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났으니까 X는 1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블루가 아닌 둘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가 튀어나왔다. 이러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X는 2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죠. 같은 패턴으로 블루가 아닌 거가 나올 확률 2번 블루가 아닌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가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P3는 뭐 쓰진 않을게요. 뭐 있겠죠. 4는, 5는 무한계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할 수 있어요? 뭐 지오메트릭 시퀀스를 이용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P, X가 뭐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를 1에서 P 0, P 1로 잡는 게 낫겠죠? 뭐 정확히는 X는 1, X는 0 뭐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그럼 계산하면 돼요. 6이 12 뭐 이것만 그냥 풀면 끝나겠죠? 계산기에 쳐볼게요. 이게 지금 0.759 대충 이게 0.2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거 나오겠네요. D 확인해보죠. 1 빼기 2 over 8 빼기 12 over 64 네, 맞네요. 답은 D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자면 atleast가 나오면 반대쪽 거를 그냥 1에서 뺀다라고 외워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at least, at most 이쪽은 이보다 큰 쪽을 구하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작은 쪽을 전체 확률 100%가 1이잖아요. 1에서 뺀다.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9번은 그냥 단순 개념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타입 2 에러가 뭐냐 도대체 뭐 이거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알파 베타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타입 1 에러가 있고요, 타입 2 에러가 있는데, 먼저 이제 타입 1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H not이 true인데 리젝트 해버리면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샐러리 같은 경우에 샐러리를 올려줬을 때 그 13시간보다 더 줄었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13시간보다 안 줄었는데 내가 줄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타입 1 에러가 날 확률을 이제 보통 세팅을 해놓는 significance 레벨이 뭐 알파는 something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우리의 레벨상 만약에 이거를 통과한 테스트 같은 경우에 그죠? 이 레벨이 만약에 0.05였다 라고 하면은 그 5% 확률로 그 테스트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사실은 p-value 자체가 더 작아지면 많이 작아서 0.05보다 훨씬 작을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틀리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에러의 바운드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알파라고 하는 값이. 네. 마찬가지로 타입 2 에러는 H not이 가짜인데,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H 얼터너티브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fail to reject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얘를 이제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 이제 베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베타 값이 작을수록 어떤 테스트의 파워가 강력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타입 2 에러를 방지하는 방법은 만약에 샘플 사이즈를 엄청 크게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3시간보다 더 적으냐 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샘플 사이즈가 뭐 800, 900인데 12.5시간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아마 리젝트 하는데 성공을 했을 거예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이 64보다 이제 크다라는 어떤 하이포터시스를 두고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64보다 큰 쪽이 맞는데 얘를 리젝트를 못 해낸 경우예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아주 작았거나 뭐 시그니피컨스 레벨에 문제가 있었거나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타입 2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fail to reject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1번, 3번, 5번에서 fail to reject 인 상황인데 population이 네, greater than 64인데도 fail to reject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답이 B가 되겠죠. 마지막 2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p-value가 significance 레벨보다 낮은데 리젝트를 페일한다? 아니 무조건 리젝트를 하는 이거는 규칙. 네. P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리젝트 H0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어떤 공식인데 이거를 어겼을 리는 없죠. 이건 에러가 아니라 이건 스튜던트 에러가 될 것 같아요. 타입 1, 2가 문제가 아니고. 네. 여기서 뭐 타입 1 에러를 골라보면 리젝트를 했는데 민이 64다. 요거는 타입 1 에러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30번 문제 아주 쉽습니다. 뭐 열심히 문제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뭐 코튼 캔디랑 망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맛있냐 맛없냐를 1에서 5점으로 점수를 준 거예요. 그죠? 코튼 캔디랑 망고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어 가지고 망고가 더 맛있다는 어떤 통계적인 결과가 나오면 인 건데, 코튼 마이너스 망고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망고가 만약에 더 클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나오는 결과가 요게 망고가 더 맛있다라는 어떤 스태티스틱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 샘플을 조사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샘플민끼리의 디퍼런스로 전체 파퓰레이션 민을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이 지점이 결국에 네거티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C-M이 네거티브, 여기서 X가 C-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내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특정을 했을 때 뭐 주로 요 넓이가 90%, 95%, 99% 컨피던스 인터벌을 책정을 했을 때 요 결과값이 0보다 작아야 코튼보다 망고가 더 큰 값을 가진다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답은 A 아니면 B인데, 그죠? A 아니면 B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어요. 왜지? 아무리 코튼 캔디를 모두가 다 싫어한다 해갖고 1점이 나오고 망고를 모두가 다 좋아한다 해서 5점이 나와도 미니멈 밸류가 그럼 1 빼기 5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0까지 나올 방법이 없죠. 자, C가 안 되는 이유는 좋아하는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서, 네, 0이 포함이 되는 컨피던스 인터벌은 뭐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뭐 에비던스를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